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학의 특징 중에서 논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리성은 수학의 지식이 필연적으로 옳은 이유이죠. 이 외에도 수학에는 보편성과 체계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잠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보신 분은 중간에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이전 동영상들을 안 봐도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에서 수학은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왜 중요한가에 대한 동영상에서 보편성, 필연성, 체계성이라는 수학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11분 정도, 다른 하나는 7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필연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논리적 추론입니다. 필연성 및 논리적 추론 역시 패턴과의 관련 속에서 이어집니다. 수학의 강력한 힘은 논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논리란 무엇일까요? 왜 수학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옳은 걸까요? 논리의 핵심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죠. 단 내용도 없어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은 놀랍게도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도 새롭고 복잡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옳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궁무진한 거죠. 어느 순간 이 점을 느끼면 수학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수학의 지식 체계를 이렇게 연결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삼각형을 수학 삼각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공리라고 불리는 아주 단순하고 틀릴 수 없는 보편적 사실, 즉 패턴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나만 그려놨는데 주로 서너 개 이상 있어요. 이 패턴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수학적 사실,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적 결합을 논리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논리적으로 한 단계든 두 단계든 나아가서 얻어진 결론을 정리라고 합니다. 이런 정리가 수학의 공식이에요. 수학의 논리성 때문에 모든 수학적 지식은 당연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들이 그렇죠. 잘 이해하면 간단한 공식들은 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굳이 공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1코사인 법칙, 로그의 계산 법칙,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 등이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수학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암기한 상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삼각형을 삼각함수의 체계라 하면 출발점인 꼭대기에는 삼각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삼각함수 표현이니까 당연하게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꾼 거예요. 더 멀리 나아가면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 나타나는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는 당연하게 느껴지기 어렵고 그냥 암기하는 정도로 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 전공자나 수학 연구자라면 이 부분도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머릿속에 그림을 자꾸 그려야 해요. 이건 회전 변환의 행렬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삼각함수에 대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2000년의 수학사에서 수학자들은 이 논리적 추론의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논리적 추론은 이 그림에서 추론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생각인 공리에서 새로운 생각인 정리로 가는데 절대로 확실한 방법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논리적 추론은 현대적 3단 논법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말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P이고 P면 Q이다 해서 Q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 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전쟁을 하게 된다 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가 도출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중언 부언 반복하는 것 같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틀리진 않지만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출발점 P에서 P면 Q이다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Q로 나아간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P에서 Q로 다시 R로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논리학에서 나타나는 기호들은 거의 대부분 빈칸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빈칸요.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그렇게 보이도록 그렸습니다. 즉 논리 역시 패턴 혹은 규칙성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저도 지금 동어 반복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적 3단 문법보다 더 근본적인 추론의 법칙이 3개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는 것입니다. 동일률의 내용은 A는 A이다 입니다. 이건 그게 그거다라는 말인데 진정으로 동어 반복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율의 내용은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이건 그게 아닌 게 아니다 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 이중부정입니다. 배중률의 내용은 A는 B이거나 B가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사람은 약하거나 약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런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것에 적용해도 옳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에서도 배중률은 극도로 엄밀한 수학을 추구하는 현대 수학에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런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사고의 법칙이 현대에 이르러 정립된 것이 아니라 대략 2000년 전에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립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고 보면 엄청난 학자죠. 새로운 귀금속을 찾는 것보다 모든 물질의 요소인 원자나 쿼크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렵듯이 음양오행 같은 이상하고 복잡한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그런 논리의 단순한 요소를 법칙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법칙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모든 논리 법칙은 이 3개의 반복으로 구성됩니다. 논리 규칙을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패턴들이 모두 이 3개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려면 증명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어른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라고 억지로 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적 추론을 써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학 공부 방법은 문제의 답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 결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삼각형만 있으면 어디에나 적용되죠. 하지만 진짜 수학 공부를 하려면 증명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즉 보편성에다 지식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이게 만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공식을 외울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 공식의 추론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학의 논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더 설명할 것은 많고 많지만 다른 영상에서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